네, 이틀간 이어졌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두 정상의 머릿속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회담이 결렬될 배경과 취재 뒷이야기 등 관련 내용, 김정한 특파원, 유승진 정치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워싱턴 취재하는 김정한 특파원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갑자기 오찬이 막판에 취소가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2시간이나 당겨지는 등 굉장히 어수선했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기자단, 백악관 기자단들만 이번 이제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탐지견들을 대동한 그 검문 검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 시간으로 서울에는 약 오후 2시가 좀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오차는 물론 공동서명식도 이게 열리지 않을 거라는 풀 기자단의 보고가 올라오면서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고요. 네. 일단은 계획대로 기자회견은 진행을 하겠다는 공지를 받았기 때문에 숙소죠. 메리어트 호텔에 마련된 약 300여 명의 수용이 가능한 컨퍼런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네. 현지 시간 오후 2시, 한국 시간은 오후 4시가 예정된 시간이었는데 앞당겨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네. 한 10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다시 수렁이기 시작했고 기자회견마저도 좀 취소를 하고 바로 날아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연단에 10여 분 정도 늦은 시간에 올랐습니다. 네, 다행히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고 또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김 특파원이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도 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If that's the case, would the U.S. be willing to strengthen the sanctions and perhaps put the pressure on North Korea to move forward? I don't want to comment on that. I can just tell you this, that we have very strong sanctions. I don't want to talk about increasing sanctions. They're strong. 평소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럼프 이미지하면 좀 충동적이다, 즉흥적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 백악관 취재하면서도 자주 만나보셨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저는 백악관에서 직접 본 적은 없고 이번이 이제 사실상 약 10여 미터 정도의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볼 기회가 있었고 네. 질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선입견을 깨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차분한 어조로 굉장히 본인이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다혈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사안을 굉장히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고 기자들을 상당히 언론과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라고들 지금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내외신 다양한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어가 좀 불편한 기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굉장히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한 거냐 이렇게 되묻기도 하고요. 또 저희 채널A가 이제 대한민국의 동아일보 채널A 기자라고 하니까 굿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켜주기도 하고 상당히 언론 프렌들리랄까 이런 모습을 봤고요. 네. 또 단상에서 재미난 어떤 포착 되었던 점이 뭐냐면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함께 단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폼페이오 장관을 부를 때 마이크가 이제 본인의 네네. 첫 이름이잖아요. 성이 아니고 이름인데 마이크 좀 일로 와서 대신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거의 사석에서 친구 대하듯이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두 손을 모으고 거의 그 선생님 앞에 공손한 학생처럼 네. 그래서 굉장히 둘의 케미가 굉장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잘 맞춰주는 듯한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런 또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모습이었던 친밀하기도 거죠? 하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굉장히 부드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하는 방법을 폼페이오 네. 장관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워싱턴 소식통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과연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공손하게 따르고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도 이렇게 트럼프식 화법으로 제대로 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좋은 딜이 아니면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말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뛰지 않고 걸어야 될 시점이다. 네. 그리고 때로는 협상에서 나올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협상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제부터 미국 언론에서 나왔던 반응은 협상 실패다.
사실상 이번에는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은 외교적 큰 실패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코한 옛날 그 본인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의 폭로로 인해서 지금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협상에 이렇게 전전긍긍해서 오히려 저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우려를 한순간에 불식이라도 하듯 나쁜 협상이면 나는 차라리 워커웨이 협상장에서 나가겠다. 그래서 저는 물론 외교적으로 지금 큰 성과를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렸던 어떤 그런 회의론 그다음에 협상을 잘한다더니 뭐 북한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오해를 좀 단번에 불식시키는 일종의 또 다른 어떤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좀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김 위원장의 속내를 북한 매체가 대변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계속 보도는 어제 만찬 이야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김정한 특파원이 트럼프 기자회견 중이었던 오후 5시쯤에는 이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하길 어제 만찬 소식을 보도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을 진행했고 또 환담을 가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또 근데 그 당시가 회담 결렬 소식이 알려진 지 약 2시간이 넘었을 무렵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에 같은 보도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북한은 그동안 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또 파격적인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머무는지 원래 최고 지도자의 동선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게 원칙인데 멜리아 호텔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보도를 이어왔는데 왜 보도를 수정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이 최고 지도자가 이곳 하노이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당장의 결심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요. 또 그리고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협상 결렬 소식을 당장에 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아침 조간에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과연 북한이 어떤 보도를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나올 보도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도 좀 궁금한데 예정된 일정들을 다 소화를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취재를 조금 해보니 내일 오전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트남 정부에서 간단한 의전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소식통은 전하긴 했는데요. 일단 오전에는 당장에 이 결렬이 된 협상판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호텔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부터 이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주석과 회동이 한 차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만찬을 주석궁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모레에는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이 이어지고 또 간단한 오찬을 한 뒤에 이곳 베트남을 떠나는 일정이 있습니다. 또 오전 중에는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인 호찌민 묘소를 찾아서 참배를 하는 일정이 있는데 이 보다시피 공식 일정 외에는 별다른 아직 경제 시찰이라든지 그런 사적인 일정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지금 협상 결렬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라든지 몸짓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기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꽁꽁 숨겨둔 채 그 벤츠, 방탄차 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주석궁으로 들어가고 총리실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경제 시찰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분석으로 보이고요. 지금 베트남 정부의 분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많은 기대를 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베트남 정부의 구상은 이곳 하노이에서 북미 간의 하노이 선언이 나와야 한다라는 게 베트남 정부의 구상이었는데 일단 하노이 선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직후에 베트남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대로 내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할 거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 현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동당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 이걸 수습하려고 외교부가 성명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하노이 시민들에게 조금 물어봤더니요. 일단 하노이 시민들은 이곳 하노이에서 하노이 선언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반응들을 내비쳤습니다. 네. 앞으로도 북미 간 협상은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협상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은 특파원, 또 김정한 특파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광화문으로 넘기겠습니다. 광화문 스튜디오 나와주시죠.